지원한 회사 이름을 틀리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이름이 아닌 경쟁사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걸 보는 순간 피식 웃음부터 나옵니다. 아, 이 사람 저기에도 지원했었구나. 근데 떨어졌나 보네. 왜 떨어졌을까? 탐나는 인재가 아니었나 보네. 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이 면접관으로 경험이 많습니다. 거의 최소 한 일주일에 한 번 꼴은 2주에 한 번 정도는 면접 심사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어떤 트렌드, 동향, 현실감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가 이제 면접관들한테 주어져요. 절대로 그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자료를 공유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지원을 했는지 누가 면접의 심사 대상인지가 먼저 주어지면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자료가 면접심사위원회에게 가는 일은 요즘 없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가면 이제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보기 직전에 자료를 제공을 받게 돼요. 그 얘기는 즉 이 사람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또는 입사 지원서를 아주 꼼꼼하게 몇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읽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들만 체크해 가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사람의 입사 지원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그 실수들,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이자 아주 치명적인 실수. 지원한 회사 이름을 틀리지 마십시오. 이 전에 지원했던 다른 회사의 입사 지원서에서 그대로 내용을 긁어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 보니 그런 실수가 벌어졌을 겁니다. 저희도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이름이 아닌 경쟁사 아니면 다른 회사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다른 회사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걸 보는 순간 피식 웃음부터 나옵니다. 아, 이 사람 저기에도 지원했었구나. 근데 떨어졌나 보네. 왜 떨어졌을까? 탐나는 인재가 아니었나 보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생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입사 지원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중요한 입사 지원 서류를 내면서 그 회사 이름, 그 회사에 지원한 부서 이름을 틀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지원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그 부분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반드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체크를 반드시 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부분. 지원한 회사 이름과 그 직위를 틀리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이 기업명과 직위 포지션을 틀리지 말라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잘 보고 여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입사 지원서를 쓰셔야 합니다. 그냥 모든 회사에게 다 보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뭉뚱그려서서 작성된 입사 지원서는 읽으면 티가 납니다. 이 회사, 이 직위에서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교수님, 한두 군데 지원할 땐 그게 가능하죠. 근데 10군데, 20군데, 30군데 작성할 때 보면은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그래야 뽑힙니다. 그래야 그 입사 지원서 작성을 더 이상 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셔야 하고요. 이게 안 돼 있는 입사 지원서는 보면 압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탈자. 요즘 맞춤법 스펠링 검사 소프트웨어에서 다 해주죠. 그거 해줘도 여러 번 체크를 다 하고도 자기가 여러 번 읽어서 스스로도 찾아내서 다 고쳐야 합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좋은 곳에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 정도 정성을 쏟지 않고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면접관이 받아 들었는데 보니까 막 여기도 틀리고 저기도 틀리고 막 맞춤법이 여기저기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들어와서 중요한 업무를 맡겨도 계속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안 뽑아요. 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들을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뽑은 사람을 모두가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이렇게 해. 그 원망 듣기 싫어요. 안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철두철미하고 꼼꼼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형식의 미. 무슨 말이냐.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인터넷에 그 어떤 정해져 있는 폼을 이미 올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닌 기업도 많아요. 그냥 한글 파일, 워드 프로세서의 양식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해놓고 여기에다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성을 해서 넣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플러스로 형식의 미를 갖춰 주어야 합니다. 깔끔하고 보기 좋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의 입사 지원서를 30초라도 더 읽을 수 있게끔 그 사람을 거기에 잡아두는 그 형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해야 하고요. 여러분 요즘 그 입사 지원서에 붙어 있는 그 사진들을 보잖아요. 한국 이력서는 사진이 다 붙어 있잖아요. 사진 정말 예쁘게 찍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면접 와서 보이는 얼굴하고 사진하고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이 취업에 지금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느껴요, 면접관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는 질문의 어떤 수준, 이 사람의 진짜의 면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의 그 질이 달라집니다. 그 사진 찍을 때 여러분 그냥 가서 대충 앉아서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요. 몇십만 원짜리 헤어도 받고 메이크업도 받고 해서 좋은 옷을 갖춰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 찍는 컨설턴트도 있대요. 이렇게 찍어야지 좋다라는. 정성 없이 해서 그냥 그렇게 붙이면 면접관도 알아요. 그리고 이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 그런데 이렇게 칸을 채울 때 줄맞춤, 자간, 줄간격 이런 것들 다 통일시켜서 보기 좋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글자 폰트, 글자 색깔, 심지어 그 양식에 만일에 그 칸이 다른 칸과 다르게 어떤 글자 폰트가 다르거나 아니면 색깔이 좀 이상하게 의미 없이 그냥 다른 색깔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폰트도 다른 것과 통일을 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가끔은 그 자기소개서 부분에 그 글들을 예전에 다른 곳을 지원하면서 썼던 그 내용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 보니 다른 칸에 썼던 것과는 형식이 다른 폰트, 자간 등등의 너무나 다른 게 그냥 거기에 페이스트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티가 나요. 아, 이 사람 공 안 들였구나. 다른 데 지원했던 거 그냥 갖다 오려다 붙였네. 또 한 가지, 그 이력서 양식을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뭐 작성을 해 주십시오라고 인스트럭션, 그 작성 유의사항을 그 양식을 만든 사람이 거기다 넣어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워주셔야 돼요, 작성할 때. 그 어떤 칸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 이 칸에 폰트는 이걸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적어놨으면 그 말을 그대로 두고 내 말을 뒤에 덧붙일 것이 아니고 인스트럭션은 지워주셔야지 보는 사람이 보기 편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등의 입사 지원서는 면접관 그리고 서류 평가하는 사람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더 읽어볼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성하실 때 여러분의 어떤 정보를 애매하게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좋지 않은 습관 같아요. 마치 어떤 자격증 시험을 따서 붙은 것처럼 근데 명확하게 합격이라는 말은 없는데 마치 이게 그래서 합격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합격을 못했다는 건지 애매하게 이력서에 쓰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면접 때 확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일에 거짓으로 답을 하면 나중에 입사 합격이 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고요. 애매하게 작성해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불리한 거, 학점 되게 안 좋은데 기어코 그 학점을 거기다가 열심히 쓰지 마세요. 아까 반드시 쓰게끔 칸이 있다면 써야겠죠. 근데 칸이 없는데 무슨 괄호를 만들어까지 해가면서 그 학점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4.5에 4.59, 4.3에 뭐 4.3, 4.2 왜 쓰는지 이해가 되지만 3점대, 2점대 후반 이런 데 굳이 학점을 기어코 여기다가 어떻게든 쓰는 사람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안 좋은 점을 미리 이렇게 드러내죠, 열심히. 근데 단 그렇게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개선시켰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래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술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는 거라면
쓰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드뭅니다. 쓰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CV를 제출하는 회사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 직위,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근무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포함시켜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전 직장에서 이러한 포지션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했습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SNS 마케팅을 담당해서 구독자가 이만큼 늘었다거나 그걸 통해서 매출이 얼마만큼 늘었다던가 구체적인 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나의 업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면 해줄수록 면접관이 더욱더 신중하게 그 지원서를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심층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지금 당장 입사해서 이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사 지원서 쓰실 때 반드시 오탈자, 형식의 미, 기업명 직위 틀리는 사람들 절대로 합격 못합니다. 저 같은 면접관 만나면 100% 탈락이에요. 저보다 꼼꼼하고 더 깐깐하게 보시는 분들 세상에 널렸습니다. 합격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저 같아도 안 뽑아요. 주의에 주의를 거듭하셔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입사 지원서로 제출하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회사에서 알아보고 채용을 합니다. 20개, 30개, 40개 쓰면서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다 맞추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인드를 바꾸셔야 합니다. 대충 그냥 써가지고 제출하면 한 군데도 연락 오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를 쓰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여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면접의 기회를 얻고 면접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의 그런 마음가짐, 태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면서 그 사람을 이 기업에서는 뽑고 싶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신 이 내용 잘 꼭 머릿속에 두시고 꼭 좋은 입사 지원서 잘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